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일본 음악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내년 1월 14일에 한국에 처음 내한을 하는 일본 밴드인 시헐헐헐즈라는 밴드의 곡이에요. 이 밴드가 제가 일을 자주 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저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 밴드를 아예 몰랐었기도 하고, 이 밴드 음악 장르가 굉장히 마이너한 장르라서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 밴드의 정보를 듣다 보니까 특이한 이력이 있어서 거기에 관심이 가서 오늘 곡과 함께 밴드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후에 이 밴드를 저는 일 때문에 만날 일이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텐데요. 그 전에 그냥 제 생각만으로 리뷰를 먼저 해놓고 싶어서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밴드는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밴드는 일본에서 4인조로 시작을 했는데 2011년도부터 일본에서 인디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 거의 이제 12년 차가 된 밴드예요. 현재는 멤버가 한 명 탈퇴해서 3인조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 밴드의 음악 장르를 뭐라고 해야 할지 생각해보면 사실 하나의 밴드나 그 하나의 아티스트를 하나의 장르다라고 표현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밴드는 사실 그럴 수가 있어요. 적어도 최근 몇 년간은 계속 비슷한 장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의 음악들은 너무 많이 막 퓨전이 되고 파생이 돼서 그냥 장르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렉트로니카 그런 막 네오소울과 일렉트로닉 힙합의 중간 단계? 막 큰 틀에서는 어쨌든 그런 뉴 웨이브라고 할 수 있고요. 로파이 음악, 최근에는 칠 웨이브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막 조용하고 몽환적인 로파이계 음악을 자기 전에 듣는 음악이라고 표현하는 단어도 언제 나왔었는데 그거는 기억이 나지 않네요. 사라진 것 같고, 플레이리스트에서 사랑받는 음악이라고 해서 플리 음악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음악 장르는 플레이리스트 안에 한 곡으로는 소비가 잘 되지만 그 곡이 따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는 좀 많이 힘들죠. 그래서 그 밴드가 팬덤을 형성하기도 좀 어렵고요. 아예 노래 제목이나 아티스트 이름을 모르고 그냥 플레이리스트 안에서 곡을 듣는 사람들이 많은 음악 장르거든요. 그래서 이 밴드도 일본에서도 계속 마이너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 밴드가 냈던 에피소드 33이라는 곡이 스트리밍 사이트 추천을 통해서 중국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2018년쯤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밴드가 중국의 기획사에서 활동 제안을 받고 중국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 계속 인기를 얻어서 중국 가수랑 콜라보 곡도 냈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번에 한국에 오는 것도 중국 투어의 일환이거든요. 홍콩을 포함해서 중국의 9개 도시에서 투어를 하고요. 대만과 태국을 거쳐 한국까지 오는 거죠. 우리는 중국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드니까 막 중국의 50개 도시에서 일했다거나 본인이 중국에서 톱 클래스다 막 이런 거짓말 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정도의 횟수의 투어를 지금 이 장르의 외국 밴드가 중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그냥 중국 밴드도 어려운 일이죠. 이 장르의 음악이 감상하는 음악 위주라서 콘서트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이번에 보면은 600석 정도인데 이 600석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소규모 극장에서 하거든요. 200석 이렇게. 그리고 이런 소규모 공연은 적잖을 위험도 크기 때문에 횟수가 그냥 하루 인기 있으면 이틀 정도가 끝나는데 이렇게 10회 이상의 횟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요 밴드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찾아보시려고 하면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일본 야후에서도 거의 내용이 없어요. 일본 밴드인데 제가 듣기로 이 밴드가 활동 초반에는 소속사가 있었는데 본인들이 음악 하는데 좀 불편함을 느껴서 소속사를 나온 다음에는 지금까지도 일본에서는 소속사 없이 그냥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소속사를 차리는데 그냥 본인들이 회사를 차리지 않고 그냥 인디 활동만 하고 다닌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뮤비도 없는 곡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디지털 싱글 발매가 되고요. 홍보가 전혀 없어요. 정보도 없고. 근데 이 밴드가 인기가 있는 이제 중국이란 나라에서는 소속사가 있는데 중국 활동에 대한 정보는 한국이나 일본에 전달되기가 힘들고 거긴 유튜브도 안 쓰니까 우리들이 봤을 때는 완전 무명 가수처럼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밴드에 관심이 갔던 포인트는 이거였거든요. 이 밴드는 중국의 불모지 시장을 개척하고 있고 일본 밴드기도 하고 소속사가 없어서 활동도 자유로운데 한국에서도 활동을 하고 싶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이 밴드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당연히 없고 거의 이 밴드가 하고 있는 음악 장르의 선호도도 한국에서는 낮고 한국에서 이 밴드를 홍보할 포인트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아시아 투어에 한국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한국에서는 손해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한국에서 일단 활동을 시작해보고 싶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 밴드가 외국 밴드임에도 이 매우 마이너한 장르로도 중국 시장을 개척해서 중국에서 투어를 돌고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이 장르를 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있거든요. 크게 보자면 어도이 같은 밴드가 있고 뭐 이루리님 같은 분들 있고 뭐 민수님, 최정님도 아주 크게 보면은 그런 뭐 리듬계 아티스트들, 그러니까 매직 스트로베리 사운드 소속 가수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중에서 어쨌든 어도이가 가장 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밴드들이 이 슈어즈와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에서 콜라보를 한다면 시너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뭐 저는 기획자 포지션에서도 항상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어도이는 현대카드에서 지원을 받아서 일본 밴드인 템파레이랑 한국과 일본에서 합동 공연을 한 적이 있거든요. 팬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음악 장르 안에서 각자 자신들이 가진 팬덤들이 있으니까 콜라보를 하면 모두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점에서도 이 밴드에게 저는 관심을 가지게 되었었어요. 어쨌든 오늘은 이 팀이 그 유명해지게 되었다는 에피소드 33을 같이 들어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저런 섬세한 디테일을 듣기 좋으실 것 같고, 듣다 보면은 한 90%는 흘러가듯이 예상하는 흐름으로 가다가 조금씩 트네요. 그런 부분이 재밌기도 하고, 이게 이런 뭐 리듬계 밴드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전에 인터뷰했었던 일본 밴드인 그 에고 아파트먼트도 크게 보면 리듬계 음악인데요. 아까 말했던 그 템파레이도 그렇고, 근데 뭐 그렇게 애시드 재즈랑 일렉트로니카를 왔다 갔다 하는 밴드들이 있는데, 이런 장르의 밴드 중에서도 이 쉬어즈는 더 마이너한 느낌, 그런 블랙 뮤직의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약간의 차별성이 있죠. 여기는 진짜로 수면 유도 음악, 그렇게 마케팅을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공연장에 약간 일반 공연장 말고 좋은 영화관, 안마자처럼 큰 의자 있는 좋은 영화관에서 클래식 공연하는 데서 사람들 모아놓고 불, 조명 어둡게 한 다음에 이거 해서 불면증 있으신 분들 모아놓고 공연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천문학자랑 콜라보해서 천장에 그런 우주 그 화면 보여주고, 천문학자가 여기에 나레이션하고, 지금 보이는 것은 뭐 이러면서 그러면은 가격도 꽤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진짜로 눈 감고 이렇게 들으면 자기 전에 정말 좋은 플레이리스트이네요. 수면 유도 음악으로. 지금 쉬어즈 곡들은 대부분 이런 분위기거든요. 진짜 쉬어즈 곡으로 쭉 플레이리스트에서 자기 전에 불면증 있으신 분들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가 플레이리스트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어쨌든 서울 공연이 1월에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 때문에 이 밴드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